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뉴스 읽어드릴 텐데요. 한겨레신문에서 4월 19일 날 나온 기사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토 보상에도 현금이 풀린다. 투기판 먹잇감 된 3기 신도시라고 해서 이 3기 신도시가 이제 뭐 인천 쪽이라든가 하남 쪽이라든가 저쪽에 남양주 쪽에 이제 3기 신도시를 많이 만들죠. 거기에 뭐 교통망도 좀 설치를 하고 아파트도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 이 교통망을 설치를 하든 뭐 아파트를 짓든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땅을 사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주인들이 있는 땅을 사야 되는 거니까 그 땅을 살 때는 이제 현금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제가 여러 번 영상도 찍었지만 이게 올해 내년 걸쳐서 한 50조 정도 이제 현금이 풀린다고 하는데 이 정부 입장에서는 시중에 현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이 돈이 다 서울이나 뭐 수도권 쪽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 부동산 가격을 높이 이제 폭등하게 하는 이제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개발은 꼭 해야 되고 개발을 안 하면은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토를 해서 해야 되는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금액이 다시 또 아파트 시장으로 가면 또 올라갈 테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수용은 하기는 하되 그 돈을 갖다가 돈으로 안 주고 그 토지주들한테 돈으로 안 주고 땅으로 대신 주는 대토 대신 토지를 대신하는 거죠. 대토를 중심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LH나 뭐 SH나 뭐 GH나 하여튼 뭐 LH는 뭐 토지주택공사고 뭐 SH는 서울토지주택공사고요. 그다음에 GH는 경기도토지공사죠. 이제 하여튼 이런 데들이 되도록이면 이제 현금을 안 주고 이제 땅을 수용한 다음에 다시 그 개발되고 난 다음에 땅을 다시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볼 때 반드시 문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기사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 정부의 의도는 현금을 주지 않고 이제 현금 유동성을 최대한 억제시키면서 개발을 하겠다 이건데 이 취지가 이제 탈법적으로 이제 우회되고 있다 이 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제가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지역에 원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대토 보상을 받게 되면 대토 보상권, 대토 보상을 받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공사하니까 집을 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땅도 비워줘야 되는데 제가 어디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이주비를 받을 텐데 이주비를 안 줘요. 현금 뭐 100% 대토 보상이다. 그러면 저는 10원도 없이 일단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공사가 2, 3년 걸리면 그 이후에 다시 들어갈지 몰라도 그 사이에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이주비를 이제 협상에 따라서 10% 20%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제 선택에 따라서 뭐 70%만 대토 보상을 받고 30%만 현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토를 하게 되면 나중에 만들어진 그 땅이 개발 이익이 보통은 최소 100% 이상이라고 합니다. 두 배는 오르니까 이제 그 제가 미리 현금으로 받아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 원주민들이 되도록이면 대토 보상 많이 받으려고 해요. 현금 많이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현금은 받게 되면 이제 현금 적게 받으려고 그러면 제가 당장 어디 이사 갈 때가 이주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럼 대출을 하려고 그러면 또 대토 보상권 기준으로 대출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대부 업체들이나 일반 업체들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대토 보상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한테 넘겨주면 뭐 100, 이게 100이라고 하면 한 30% 이제 70% 정도는 이제 미리 이주권을 주는 겁니다. 이주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이다. 그러면 이제 7억을 미리 이주비를 주고 30%는 대토 보상권 남겨놓고 나중에 대토 보상이 되면 그 땅 3억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집주인한테 주고 원래 원주민한테 주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대토 업체들은 이제 어떤 수익이 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원래 대토되기 전에 땅은 대토되고 나면 수익이 보통 100%, 많으면 한 300%까지도 갑니다. 그럼 10억짜리가 나중에 20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10억에 7억에 해당하는 거는 이 빌려줬으니까 빌려준 게 아니라 사실 사는 거죠. 이제 그 대토 보상권을 샀으니까 7억이 14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차액 7억만큼은 대토 업체가 가져가는 거고 원주민은 3억이 두 배가 되면 6억이 되는 거니까 그 3억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탈법이죠. 왜냐하면 대토 보상은 현금 유동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게 신박한 수를 쓰는 게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대토 보상 현금 상환권입니다. 나중에 대토가 되고 나면 그걸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 그 권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토 보상 자체가 아니라 대토 보상 현금 전환권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모아가지고 금융업체 가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걸 이주비로 주고 그걸 산 다음에 사실 이주비가 아니라 사실 그 70% 사는 거죠. 이제 대토 보상 현금 전환권을 사고 그걸 가지고 뭐 기타 비용이라든가 이자 같은 거 내고 나는 수익의 7억에서 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자가 2억이다 그러면 5억을 가져가는 거고 수익의 3억은 원주민이 주는 거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뭐
불법은 불법도 아니고요. 법적으로 이제 이게 금지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걸 되게 나쁘게 봐야만 될까로 생각이 듭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대토 보상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산이 지금 당장 현금 유동화가 필요한다면, 뭐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현금 이제 절차를 거쳐가지고 유동화 시키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고, 대토 업체 같은 경우도 정당한 이제 이주비 지급하고 이자까지 지급했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모 의원께서 이제 법을 통과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토보상권을 현금 유동화 시키는 거는 그 정부의 3기 신도시 이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금지시켰죠. 이제 금지시켜서 이제 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제 방법이 나왔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도 자문을 해줬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리츠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리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1억씩 모아가지고 10억 가지고 10억짜리 건물을 사서 10억짜리 건물에서 배당이 뭐 1년 만에 뭐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리고 그 건물이 12억이 됐다. 그러면 2억 1,000만 원을 나중에 이제 1억짜리 가진 주주 10명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2,100만 원씩 나눠주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비용 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리츠인데 리츠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대토 보상권을 갖다가 그 현금 현물 출자해가지고 주식회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리츠 회사처럼. 대토 보상권 뭐 10억짜리 10명이 있다. 그러면 제가 나서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현물 출자, 그 대토 보상권 10억으로 쳐주고 현물 출자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리츠 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자, 나 대토 보상권 10억짜리 10개 100억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으니까 대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한 70억 받아가지고 7억씩 다 10명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제 대토 보상권 현물 출자한 사람들은 7억 이주비 받아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100%가 이제 100억의 자산 중에 70%는 대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고 이 개발이 끝나고 나면 100억이 200억이 되겠죠. 이제 그 200억 가지고 이제 이 현물 출자한 사람들한테 이미 70%는 줬으니까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곱하기 2 해가지고 6억씩 주게 되는 거죠. 그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는 이제 이 회사를 만든 대토 업체가 가져가게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토 보상권을 모아가지고 대출 받아서 주는 거랑 구조가 똑같죠. 근데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리츠 회사를 만드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이건 리츠도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뭐 리츠 만들려면 여러 가지 뭐 자산 조건이라든가 운용 인력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 맞추게 되면은 뭐 자본시장법상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뭐 사실 이제 이 대토 업체들이 아주 영세 업체들도 많고 가끔씩 이제 사기성을 하는 업체들도 있긴 하는데, 정상적으로 이 원주민들한테 이주비를 주고 그다음에 그 이주비 주는 게 이주비가 아니라 사실상 지분을 사는 거라고 제대로 알려준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경기도 쪽이잖아요. 경기도나 뭐 수도권 쪽인데 수도권 쪽에 오래 사시던 분들이 당장 현금이 몇 억, 뭐 10몇 억씩 들어오니까 눈에 혹해가지고 바로 그냥 도장 찍고 나서 나중에 자식들이 알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바로 도장 찍지는 말고요. 어떤 구조인지 아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 전문 변호사 일단 도움 받으셔가지고 자문 받아보시고 이게 정확한 구조가 어떤지 안 다음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현금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딴 데 2, 3년 살고 있다가 그 20억이 나중에 2, 3년 공사 끝나고 나면 40억 되면 그 20억 차익은 다 내 건데 굳이 이거를 70% 14억을 주고 해가지고 내가 그 14억에 해당하는 수익을 못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현금이 필요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이걸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뭔지 어떻게 되는지 이 도장 찍기 전에 대토업체들이 주는 계약서나 뭐 의향서 같은 거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면 아마 도움 받는데 그 자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